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어느 정도가 있어야 부자인지 명확하게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막연한 100억 부자, 1000억 빌딩주 같은 것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목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나의 꿈을 허황되게만 만들 뿐입니다.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를 알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계청 공식 자료를 통해서 현재 나의 자산 위치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 확인해보고 국민은행이 정한 대한민국 부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나만의 부자 기준을 만들고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만들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2023년 12월에 발행된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료는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자산이 측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자료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모두 가구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3인 가구의 일원이라면 3인 가정인 우리 집의 자산을 모두 합쳐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1년 전에 비해서 순자산이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마도 자료의 기준이 된 2023년 3월 말 당시 우리나라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의 가치가 많이 하락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봐야 할 것은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자산입니다.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 2270만원, 부채는 9186만원, 순자산은 4억 3540만원입니다. 순자산이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나의 부채를 뺀 가격으로 실제로 내가 소유한 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내가 가진 순자산이 4억 3540만원이 안 된다면 나는 우리나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평균의 함정 이라고 하는 것인데, 평균값이 실제 상황을 파악하는데 오히려 방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이 100억인 부자 1명과 자산이 1천만원인 일반인 10명의 평균을 내면 평균값은 9억 1818만원이 됩니다. 11명 중에서 무려 10명이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자산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위값 혹은 중앙값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사람을 일렬로 기울게 늘여세운 다음에 정확하게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값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해본 우리나라의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순자산은 2억 3910만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순자산이 2억 3910만원 이상이라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기준 상위 50%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10억 순자산가의 순위입니다. 최근 집값이나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서 여기저기 10억을 우습게 얘기하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10억을 부자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부자의 기준인 10억의 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순자산을 10억 이상 갖고 있다면 대한민국 상위 10.3% 안에 속하게 됩니다. 많은 자산의 가격이 오른 지금도 10억 이상 갖고 있는 가구가 상위 10%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순자산 보유액 구간별 분포를 조금 더 넓게 확인해보면 5억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조차 우리나라의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집값이 많이 비싸졌다고 하지만 대출과 같은 부채를 뺀 순자산 기준으로는 5억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면 부자가 되는 1차적인 목표를 이것으로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억도 엄청나게 큰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사는 동안 모으는 것이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신 어떤 분의 인터뷰를 봐도 5억의 자산을 내가 들고 있는 것만으로 회사에서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줄어들고 삶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외에도 30대, 40대 연령대별 순자산, 소득 기준과 같은 흥미로운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있으나 미래의 목표와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통계청 자료의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자료는 2023년 12월에 국민은행에서 발행된 한국부자보고서입니다. 국민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부자라고 정의한 사람들은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금융자산이란 주택, 토지, 귀금속, 자동차 등의 실물 자산을 제외하고 현금, 예금, 적금, 주식 등의 현금성 자산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집값을 빼고 내가 들고 있는 자산이 10억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국 부자의 현황을 보면 2023년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들고 있는 한국 부자의 수는 45만 6천 명으로
한국 총 인구의 0.89%에 해당합니다. 국민은행에서 부자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부동산이 56.2%, 금융자산이 37.9%로 부자가 아닌 일반 가구들에 비해서 금융자산의 비중이 2.4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은 일반 가구들은 80%의 자산을 부동산에 묶어두지만 부자들은 전체 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이 56%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자니까 똑같은 가격의 집을 사도 부자는 비중이 낮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부자들은 일반인인 여러분들과 똑같은 집을 사진 않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부자와 똑같은 집에 살고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욕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는 자수성가형 부자와 금수저형 부자를 비교하는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금수저가 아닌 일반 가정에서 태어나 부자를 목표로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그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수성가형 부자들의 직업은 사업이 66.9%로 매우 높고 전문직이 22.5%, 직장인이 7.1%입니다. 사업이 많은 거야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직장인의 비율 또한 7.1%나 되는 건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평균적으로 종잣돈 만들기를 달성했던 나이는 42세이고 종잣돈의 규모는 평균 7억 원입니다. 하지만 43.7%의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5억 원 미만의 돈을 자산 도약의 토대가 되는 종잣돈으로 마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꼭 부자가 되기 위한 종잣돈을 7억까지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상황에 맞게 목표를 세우시면 됩니다. 종잣돈을 마련했던 방법 또한 사업 수익이 44.4%로 매우 많지만 급여가 20.1%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급여를 통한 투자로도 충분히 부자가 되는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종합해보면 결국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첫 번째, 나만의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 소득을 만들거나 두 번째, 나의 연봉을 늘리고 급여를 통한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리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부자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자들 또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자산을 늘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기반으로 나의 목표 금액을 세우고 부자가 되는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여러분을 실천하게 만들고 그 실천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자산 기준과 부자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